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그 예전에 강의했던 자료인데요. 내용을 부분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 강의 자료로 한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 더 예시문을 넣으면 3시간까지도 했던 강의 자료인데 좀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의 속성과 또 그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속성 1.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산다. 선행지표죠. 그래서 보통 뭐 얼마 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도 그런데 2분기 earning 실적을 발표하고도 뭐 주가가 올랐다가 아침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듯이 당장 2분기가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3, 4분기에 대한 어떤 전망을 그 현재의 순간에도 반영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후,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순간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오히려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대충 시장의 가이던스들이 나와 있는 주식, 그 다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주식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2분기 갑자기 누구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그 실적이 그 전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급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현재 뉴스가 나오건 실적이 발표되건 그 뉴스와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 그 뉴스와 실적이 의미하는 그 다음 분기, 그 다다음 분기에 대한 해석의 연결고리로 주가는 미리 선반영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속성,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산다. 주식시장의 속성, 공포를 먹고 산다. 사실 주식을 하면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지금은 안정적인 시장이야, 올해는 오를 수밖에 없어, 뭐 이제는 정말 대세 상승 시기야, 뭐 시기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맞춘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 시장은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실물과 주식 시장 주가와 굉장히 좀 괴리가 많이 되어 있죠. 실물은 힘든 상황인데 주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유동성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식에 대한 기대 심리와 공포가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3월의 급락장, 그 공포의 장을 느껴본 분들은 지금 상승장을 즐기고는 있지만 언젠간 다시 이 실물과 괴리되어 있는 시장의 주가의 거품이 버블이 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염두를 두고 사실은 지금도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항상 공포와 기대가 공존해 있고 아무리 기대 심리가 강하게 누구든 그 공포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누구든 그 공포가 두려워서 주식을 사지 못할 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입니다. 3월 19일 사실 급락장 그 폭락의 정점일 때죠. 그때 그 전날에 조금 현금을 유입했던 그 자금으로 나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제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 주식, 예를 들면 그 주식이 6천원, 7천원이라도 제가 싸다고 생각한 종목이 3천원까지 빠지는데도 쉽게 못 사겠더라고요. 3월달 같은 경우는 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최악이다는 뉴스들을 연일 나오니까 사실은 그 공포의 극한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식시장의 속성 세 번째입니다.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주식은 실물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제 있는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은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업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이 있고 기계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실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토지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실물입니다. 이 실물이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들이 그 나라에 어떤 나라에 있겠죠. 다 각국에 이런 실물 자산들이 그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만큼은 최소한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산업도 그렇고 뭐 그 경제도 그렇고 계속 성장해 오고 그 성장을 엄청 갈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러한 경제 성장률만큼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가치는 자산 가치, 실적 가치, 성장 가치, 배당 가치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보시면 은행은 담보가 있어야 빌려줍니다. 물적 담보가 있으면 빌려주거나 아니면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를 지우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나의 신용이나 자산에 대한 담보가 없을 때는 더 높은 이자를 지우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좋은 기업에서 꾸준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실적 가치입니다. 꾸준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실적 가치, 그러니까 은행들은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이든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죠. 뭐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이 개인이 이제 기업이니까 결국은 개인이 어떤 기업이나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뭐 경영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뭐 나의 프로필을 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성장을 해왔고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성장할 수 있어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줘 이렇게 투자 계획서를 보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배당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나의 자금을 잠깐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만큼 그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영에 어쨌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주주총회에 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수만큼 회사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잘 벌고 하는 회사는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누는 배당도 내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종목을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결국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그 기준을 적어도 그 보수적이고 깐깐한 은행의 기준, 그러니까 자산을 보던 기업의 실적을 보던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을 보던 아니면 기업의 배당을 보던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 기준에서는 내가 사려고 하는 기업이 필터링 되어야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적으로 이 기업의 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경우죠. 뭐 서부 T&D라는 주식인데요. 서부 트럭 터미널입니다. 주가는 한 6,900원 정도. 코로나에서 좀 많이 빠졌다가 주가는 좀 회복을 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150억이에요. 11월 달에 서부 트럭 터미널은 그 가지고 있는 호텔이랑 뭐 리조트 일부 자산들을 리츠라는 형태의 상품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 출시를 합니다. 7천억 정도 규모고요. 여기에서 50% 정도는 서부 트럭 터미널이 지분을 갖고요. 나머지 50% 3,500억 정도 되는 상품은 이제 팔게 됩니다. 이런 리츠 상품은 서부 트럭 터미널의 자산 중에서 뭐 호텔이나 리조트 같이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하나의 리츠라는 형태로 상품화해서 그렇게 월 임대료나 수익이 나오는
그 수익 부분은 그 리츠 상품을 구매한 분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그런 캐시카우가 나오는 자산을 담보로 되어 있는 리츠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담보되어 있고 기업의 그런 수익을 리츠 상품을 통해서 쉐어받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요새 인기가 굉장히 있는 상품이죠. 어쨌든 서부 트럭 터미널은 이 리츠 상품 출시로 인해서 3,500억 정도를 이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에서. 그 다음에 인천 스퀘어원, 이게 원이 아닙니다. 아마 3,500억 정도 가치가 되고요. 드래곤 시티 아시죠? 용산 저기 드래곤 호텔 시티. 뭐 이것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영업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분기마다 적자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호텔 장부가 4천억인데 사실은 시장 가치는 1조 정도 되고요. 신정동 부지 25만 평 개발 차익이 한 6,800억 정도 된답니다. 이거는 신정동 부지는 지금 현재 뭐 개발을 앞두고 뭐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곧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낮은 상가 쪽에 내필지가 957억 정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만 따져봐도 이 서부 트럭 터미널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2조가 넘습니다. 부채 일부 부채를 뺀다고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6,900원, 시가총액이 4천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부 트럭 터미널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죠. 이런 기업이 만약에 망해서 기업의 자산을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면 대박이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땅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서부 트럭 터미널 같은 회사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이 뭐 정상화되고 이런 인천 스퀘어원이나 이런 데도 임대 수입이나 이런 상가들 수입이 뭐 정상화되고 신정동 부지 개발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것은 부동산 사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얘도 시가총액이 4,150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실적 가치입니다. 요즘 핫한 종목이죠. 언택트 대표적으로 NH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 실적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는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피지사죠. 그 피지사가 지금 여러 결제 핀테크 결제 형태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이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뭐 NHN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피지 쪽 사업으로 진출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중소기업인데 뭐 KG 이니시스 같은 주식들 대기업이 진출하는 순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이런 피지사들을 끼고 갈 수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다른 쪽으로서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피지사들의 성장은 이 언택트 시대, 그다음에 요즘 온라인 모바일 결제가 느는 가운데서는 성장이 거의 뭐 예견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 이 피지사들이 이렇게 성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씁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때문에 ROE가 좀 높죠. 이런 설명들 뭐 구체적으로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요. 이익이 계속 성장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가치주라고 볼 수 있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무리 실적 가치가 좋다고 해도 NH 사이버 결제는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대로 뭐 세틀뱅크라든지 아톤이라든지 후발적으로 결제 관련 주들, 결제 인증 관련 주들이 지금 오히려 NH 한국 사이버 결제만큼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후발 현금 결제 기업이라든지 후발 핀테크 관련 주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가치입니다. ICD인데요. 디스플레이 장비주고요. 와이옥타 관련주입니다. 이 장비주인데 영업이익률이 뭐 20%씩, 뭐 22%씩 나옵니다. 1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2% 나왔고요. 2분기 원래 가이던스가 970억에 190억이었는데 이 가이던스는 사실은
작년에 이미 얘기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닐 때 내놓은 가이던스라서 좀 높고요. 시장 가이던스는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기 좀 힘들 거라고 봤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737억에 영업이익 15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ICD는 영업이익을 230억 정도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840억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뭐 20 정도 많게는 나오는 종목이고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을 가진 장비주인데 상반기 이미 영업이익률이 240억 정도 나온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2,840억이라면 굉장히 좀 저평가됐고 기업의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 설비주인 ICD가 사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면 하반기 코로나가 뭐 점점 나아지는 상황에서 ICD가 앞으로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도 회복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최근 계속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IT 쪽, 반도체 IT, 뭐 디스플레이 쪽, IT나 반도체 쪽은 다 올랐고요. 스마트폰도 좀 안 올랐다가 이번에 삼성 8월달 초에 언팩하면서 딱 한 번씩 다 올라줬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만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 언팩 행사에서도 디스플레이는 3분기에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해서는 수급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관심을 못 받아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최근 뉴스들은 계속 나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뭐 출하량 1위, 일본 뭐 BOE도 추격하기 시작해서 다시 뭐 한국과 중국의 싸움,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격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OLED나 뭐 QLED 쪽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십시오. 삼성 QD 디스플레이 공장 준공식인데 여기 지금 초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이 정말 핵심적인 주식들 다 있습니다. 보시면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힘스, 원익, 에로퓨경, 이오테크닉스, ICD, 제스트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정말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ICD도 있죠. 12번 요 분이 ICD 대표이사인가 봅니다. 그 다음 기업의 배당 가치입니다. 사실 올 초였을 겁니다. 3월달인가 2월달인가 하나금융에서 5%짜리 한도 40만원짜리 특판 예금을 출시했는데 하나은행에 지점마다 사람들이 막 1시간씩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와, 정말 무지하구나. 차라리 하나은행 주식을 사면 배당만 6, 7%인데 그 5%짜리 특판 예금을 하려고 저렇게 줄까지 서야 되나? 그것도 한도가 3, 40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특판 예금이 뭐 단기에 절판이 되어버리는 사태로 뉴스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부모님들의 뭐 노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한 2, 3년 정도 그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자금들은 이렇게 배당 가치가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GS 홈쇼핑입니다. 매출액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GS 홈쇼핑 차트는 없는데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은 코로나 전에 한 주당 20만원 정도 가던 종목인데 지금 주당 11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되고요. 시가총액이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1조가 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도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뭐 홈쇼핑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 리가 없죠. 오히려 뭐 장마나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홈쇼핑의 매출이 늘 수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1%인데
올해도 배당을 한 6,500원, 7,000원 준다면 배당 성량이 거의 6% 정도 되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는 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주가가 15만 원, 17만 원, 그 코로나 전인 20만 원으로 회복한다면 지금 11만 원에서 주가 상승 여력도 뭐 한 90% 정도 있는 거고요. 배당도 계속 2년, 3년 동안 누적으로 받게 되면 연 6%씩 받으면 3년이면 복리로 배당을 또 재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복리로 20%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GS 홈쇼핑처럼 실적도 성장하면서 배당도 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2, 3년을 보고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목적 자금들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저는 그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래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거래량은 대형주에 좀 더 적용시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갑자기 평소 평균 거래량보다 특정 일에 거래량이 뭐 4배에서 8배 정도 터졌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1, 2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은 그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거래량이 터졌다가 갑자기 그런 물량이 다음날 올랐을 때 나올 수 있고 어떤 한두 명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성적인 데이터라고 좀 보기는 힘들고요. 단 시총이 몇십조, 몇 조씩 되는 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차트에서 보듯이 삼성 SDI와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평균적인 거래를 하다가 물론 이때 거래량은 코로나 때로 인해서 공포에 의한 거래량이었고요. 이때 좀 매집이 있었고 이런 거래량이 갑자기 주식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터지는 이런 거래량 전 비해서 거래량이 한 3, 4배 정도 터지는 이런 거래량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몇 천억 정도의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 명 특정 개인이 조종할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 터지는 폭발적인 거래량들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좀 전에 보여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이후에 주가가 레벨업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항상 이런 그 추세를 전환하고 추세를 타고 상승하는 좀 약간 대세 상승? 상승,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기를 가기 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 거래량이 터지는 전에 주가는 굉장히 조금 지지분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지분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 매물을 좀 소화하고 레벨업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또 터지죠. 이런 거래량은 대형주에서는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상승을 쭉 하다가 시가 대비 종가가 빠지는 그 음봉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면 또 하락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예전에 뭐 강의를 다닐 때 하던 이제 강의 자료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너무 좀 급하게 빨리 겉만 핥고 쭉 갔는데 다음에 좀 강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탑다운 바트너 분석 방식과 그 앞서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소개해 드릴 그런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